자, 이어서 6번부터 봅시다. 이제 로그 함수의 점근선이 나왔는데 로그 함수는 수직 점근선을 가진다고 했어요. 이렇게 x는 뭐시기 이렇게 가진다고 했지. 그러면 로그 함수의 점근선 어떻게 찾냐? 진수가 0이 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진수 0에 가까워질 수는 있죠. 양수 입장이면서. 그러면 진수를 찾는 점근선을 찾는 방법은 진수가 0이다 라고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x는 4분의 1 이게 점근선이 됩니다. 그리고 이 함수랑 이 함수랑 만나는 점을 각각 A랑 B라고 한다고 했는데 그래프를 그려볼 수 있으니까 그래프를 그립시다. 이 그래프는 그릴 필요가 없죠. 그냥 이 두 함수만 그려보려고 합니다. 가장 기본적인 함수가 되는 거니까 밑이 1보다 크다라고 확신할 수 있고 밑이 1보다 작다라고 확신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밑이 1보다 작은 거는 1,0을 지나면서 이렇게 감소함수 형태가 될 거고 얘 함수 같은 경우는 1,0을 지나면서 증가하는 형태의 함수가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 점근선을 한번 표시해 줬을 때 x는 4분의 1은 요거죠. 1보다 작은 이렇게 표시할 수 있다. 그러면 예점과 만나는 거, 이 함수랑 만나는 게 a다라고 했고 이 함수랑 만나는 게 b다라고 했습니다. 엄마야. 네, 감소함수 이거랑 만나는 게 a다라고 했고 증가함수 이놈과 만나는 게 b다라고 했죠.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됐죠? 자, 그러면 a랑 b의 좌표를 찾아보려고 해. 되게 쉽죠? 어렵진 않습니다. a점 찾기는 여기 x좌표에다가 4분의 1을 대입해주면 되겠지. 그래서 y는 로그 4분의 1에 4분의 1이니까 y 값은 1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a의 좌표는 4분의 1,1이다 라고 얘기할 수가 있고요. 여기는 1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고 b의 좌표를 찾는 방법은 똑같죠. x에다 여기 넣어주시면 4분의 1 넣어주시면 y는 로그 2의 4분의 1 2와 4는 관련이 있다. 그래서 4분의 1을 2의 마이너스 2승으로 쓴다라고 하면 마이너스 2가 앞에 t 나가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2만 남게 됩니다. 그래서 b의 좌표는 4분의 1, 마이너스 2요. 됐나요? 이렇게 표시할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린 선분 AB의 길이를 찾는 거니까 요 초록 색깔 길이는 요 길이랑 같죠. 그래서 1과 마이너스 2의 거리니까 큰 거에서 작은 거를 빼주면 된다. 그래서 거리는 3입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네요. 됐죠? 그 다음 7번으로 넘어갑시다. 7번으로 넘어가면 로그 방정식인데 로그 방정식도 밑에 나오네. 로그 방정식, 로그 부등식 모두 다 진수 조건이 기본이 돼야 됩니다. 문제를 건드리기 전에 뭐 로그의 성질 쓴다던가 뭐 거듭적으로 앞으로 내린다던가 뭐 이런 걸 하기 전에 항상 진수 조건을 먼저 해줘야 돼. 그래서 로그 보이는 거 이거를 먼저 진수 조건 해주면 x가 0보다 커야 돼. 그 다음 x 플러스 2도 0보다 커야 돼. 그 다음 x제곱 빼기 x도 0보다 커야 돼. 그러면 첫 번째 거는 얘를 믿으면 되는 거고 두 번째 거는 얘를 믿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두 개 먼저 해보자. 연립을 해주자. 얘는 마이너스 2보다 크면서 0보다도 커야 돼. 그럼 이 두 네모 박스를 만족하는 x의 범위는 연립 부등식이니까 x가 0보다 크다라는 결과를 얻을 수 있고 나머지 2차 부등식도 풀어준다라고 하면 이 방향은 작작 크크를 원하는 방향이다. 그래서 x는 0보다 작고 x는 1보다 크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그러면 이제 이 놈과 이 두 놈의 연립을 해주시면 x는 0보다 크다라는 것과 0보다 작고 1보다 크다라는 것을 연립해주면 여기가 되겠죠. 그럼 딱 x는 1보다 크다라는 결과를 얻을 수 있다. 그래서 진수 조건 이제 끝난 겁니다. 우리는 답으로 인정할 때 x는 1보다 큰 답만 인정해줘야 되는 거야. 알았죠? 자, 그 다음 이제 로그 방정식을 풀어봅시다. 좌변에도 로그로 만들고 우변에도 로그로 한 번에 만들어 준다라고 하면 진수끼리 비교할 수 있다. 밑이 같다라고 하면. 맞나? 그래서 이제 변형을 이용하고 성질을 이용해서 우리는 로그 방정식을 풀어볼 겁니다.
그럼 좌변에서 2를 먼저 올립니다. 그럼 로그 2의 x 제곱 플러스 로그 2의 x 플러스 2. 로그의 성질을 이용해서 진수들을 곱할 준비가 됐다라는 거죠. 그 다음 얘도 3 혼자 지 혼자 로그 없지? 그럼 로그 얘도 로그 만들어줘. 로그 2의 8이 되겠죠. 3은. 그 다음 플러스 로그 2의 x 제곱 빼기 x가 됩니다. 그 다음 합쳐준다라고 하면 로그 2의 x 제곱 x 플러스 2가 될 것이고 얘는 로그 2의 8 x 제곱 빼기 x가 되겠네요. 여기까지는 됐죠. 그러면 밑이 같아졌다. 밑이 2로 같아졌다. 라고 하면은 이거랑 진수랑 이 진수랑 비교만 해주시면 되겠죠. 여기에선 그러면 x제곱 x 플러스 2는 8x 제곱 빼기 x 뭐 이렇게 될 건데 여기서는 학생의 수준을 고려해서 두 가지 방법으로 풀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방법은요. 이 센스가 좀 있길 바랍니다. 우리는 양변의 문자를 절대로 막 나누면 안 됩니다. 왜 문자를 막 나누면 안 됩니까? 문자가 0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0으로 나누는 개념은 수학에서는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양변에 x로 나눠도 돼요. 왜? 어차피 x 값으로 인정이 되는 건 1보다 큰 놈들이야. 그래서 0이라는 놈은 신경 쓰지 않아도 돼요. x가 0이 될 수 있잖아. 근데 여기서는 우린 조건을 따졌을 때 x는 0이 된다는 것은 인정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x를 양변에 똑같이 나눠주면 얘도 x 있고 얘도 x 있으니까 양변에 x를 똑같이 나눠준다라고 하면 차수가 낮아져서 계산하기 편하다라는 거야. 그래서 x 나눠준다면 x제곱 플러스 2x 그 다음 여기서 x 나누면 8x 빼기 8이다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그러면은 x제곱 빼기 6x 플러스 8은 0이 되고 x 빼기 2, x 빼기 4는 0이 되는 거니까 x는 2 or x는 4 모두 다 범위에 들어가는 거 맞죠? 그래서 이건 둘 다 인정이 된다. 그럼 또 다르게 풀어보면 그냥 뭐 이런 걸 센스 뭐 이런 센스를 뭐 볼 생각이 없고 아니면 이게 좀 찝찝하다라고 하면 그냥 3차 방정식을 푸시면 됩니다. 그냥 x 3승 플러스 2x 제곱은 8x 제곱 빼기 8x가 되고 다 좌변을 넘겨준다면 x 3승 빼기 6x 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8x가 되겠죠. 그럼 어차피 이것도 인수분해니까 x 빼기 2, x 빼기 4 이런 식으로 똑같이 나옵니다. 그럼 x는 0, 2, 4가 나오겠죠. 근데 0은 인정이 되면 안 되죠. 이 범위를 따지면. 그래서 똑같은 2와 4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실수 x의 곱은 8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네요. 됐나요?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갑시다. 어차피 여기에서 여기까지 왔다라고 했을 때 뭐 그냥 무조건 근과 계수 두 군의 곱을 구하면 되겠네 이러면서 근과 계수 관계를 이용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 두 근이 1보다 큰지를 모르는 게 첫 번째 이유. 그 다음 두 번째 이유는 실근인지 허근인지 파악이 안 되는데 무작정 이제 근계관 쓰면 안 된다라는 거야. 알겠지? 모든 실수 x의 곱이다. 그래서 여기서 나온 두 근이 허근인지 실근인지 파악을 하고 근계관을 써야 됩니다. 근데 이거는 인수분해 가능하니까 이런 식으로 직접 푸는 게 더 낫겠다라는 거야. 알았지? 그 다음 8번 봅시다. 8번도 마찬가지로 항상 뭐 붙어야 된다고요? 무조건 진수 조건부터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x가 마이너스 4보다 일단 기본적으로는 큰 답이 나와야 되고 이제 로그 부등식을 풀어주면 밑이 5분의 1이니까 좀 조심하자. 밑이 1보다 작잖아. 그럼 좌변에 로그가 있어요. 그러면 우변도 로그로 만들어줘야 돼. 그래서 로그 5분의 1에 5분의 1에 마이너스 2승으로 바꾸면 이 마이너스 2란 놈이 로그로 표현이 된다는 거지. 그래서 이제 밑이 같아진 로그가 다 양변에 표현됐다. 그러면 뭐만 비교한다? 진수만 이렇게 비교한다. 얘를 계산해주면 25가 돼서 비교할 건데 밑이 1보다 작은 로그가 됐어요. 그러면 밑이 1보다 작은 로그는
감소함수잖아. x값이 커지면 y값은 반대로 작아진 형태. 전체 값이 얘가 더 크다라고 하면 반대로 x값은 더 작아져야 된다라는 그런 정확한 논리를 이용해서 부등식을 세워줍니다. 그래서 이거는 x가 21보다 작다라는 결과를 얻었지. 그럼 우리는 진수 조건과 이 부등식의 해를 연립해 주신다면 x는 마이너스 4보다 큰 것만 인정을 해. 근데 거기서 21보다 작다라는 결과가 나왔어. 라고 했을 때 공통을 만족하는 x의 범위는 이렇게 표현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알파는 마이너스 4고 베타는 21이 되는 거니까 두 개 더하면 17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네요. 됐죠? 자, 그 다음 9번 봅시다. 9번은 로그 부등식이 아니라 2차 부등식입니다. 이건 x에 대한 이렇게 말해줘야 돼. x에 대한 2차 부등식이다 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냥 뭐 이것들은 로그로 표현된 것들은 개수 혹은 상수 취급, 상수 취급을 당하겠죠. 상수항 취급을 당하겠죠. 그래서 뭐 그렇다 치고 어차피 a의 자연수 a네. a가 진수 자리에 있기 때문에 로그로 표현되어 있으면 항상 진수 조건 혹은 밑 조건을 따지는 습관을 가져보자. 알았죠? 자, 좋아. 그러면 여기서 2차 부등식이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성립한다. 자, 이것도 습관이네. 항상 성립하는 부등식은 어떻게 풀라고 했니? 라고 하면 그래프 해석이요 라고 대답을 하셔야겠죠. 항상 성립하는 부등식은 무조건 그래프 해석입니다. 그래서 아래로 볼록한 2차 함수가 0보다 크다라는 것은 아래로 볼록한 2차 함수가 x축보다 항상 위에 그려져야 된다는 말이야. 그래서 아래로 볼록한 2차 함수가 항상 x축보다 위에 있어야 돼 라고 그려진다는 거야. 그러면 2차 함수가 x축과의 위치 관계가 서로 만나지 않는다, 만나는 점이 없다라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근 x축과 만나지 않는다, x축과 위치 관계를 말하려면 판별식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려지려면 x축과 만나지 않으니까 d는 0보다 작아야 된다는 그런 식을 세워야 되겠죠. 그럼 여기서는 4분의 d 쓸 수 있겠네. 여기가 x의 개수의 반땅의 제곱, x의 개수 반땅의 제곱 4 로그 3a의 전체 제곱이 될 거고 마이너스 ac가 되겠죠. b 다시 제곱 빼기 ac, 그래서 빼기 3 곱하기 4 로그 3의 a가 된다. 그게 0보다 작다가 되겠죠. 그럼 보기 불편한 사람들은 이거를 뭐라고 하겠어? 난 잠시만 t라고 치환을 하겠지. 그럼 얘는 4t 제곱 빼기 12t 이렇게 표현이 되고 2차 부등식을 풀면 인수분해가 되어야 된다. 그럼 얘는 이 방향은 사이값을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t의 범위는 이렇게 돼. 그럼 다시 돌려줄 거잖아요. 다시 t라는 값을 우린 보기 편하게 하기 위해서 잠시 치환을 했고 어차피 a의 범위를 찾는 게 목적이니까 다시 돌려줍니다. 그럼 0 로그 3의 a 3이 되겠죠. 그럼 로그 부등식을 풀어야 돼. 그러면 얘가 로그로 표현되어 있으면 다 로그로 바꿔줘야 되겠지. 그래서 밑이 3인 로그로 바꿔주면 0이라는 것은 로그 3의 영승으로 바뀔 거고 그 다음 가운데는 그대로 올 거고 그 다음에 얘는 로그 3의 3승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밑이 다 같아진 로그고 밑이 1보다 크기 때문에 부등호 방향은 바뀔 일이 없고 진수만 이렇게 비교하시면 되겠죠. 여기 범위에 들어가는 모든 정수는 다 자연수 취급 맞습니까? 맞나요? 다 자연수가 되는 거니까 그냥 여기에선 정수개수 찾듯이 하면 되겠죠. 그래서 큰 거에서 작은 걸 빼고 둘 다 등호가 빠져 있으니까 뭔가 없는 느낌. 그래서 빼기 1을 한 번 더 해주면 됩니다. 됐죠? 그래서 답은 25다. 총 25개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네. 함정은 없었습니다.